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태사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그리고 오늘도 유아인님과 목소리가 비슷한 그 목소리로 들려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변경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아인으로.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아인이라고, 시들무게 유아인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댓글도 조금 봤는데, 유아인 목소리랑 되게 비슷하다고 그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 말투가 이제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더 비슷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 약간 제가 네. 조금 그거를 의식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댓글을 좀 보고. 네. 네. 그래도 가끔씩은 성대모사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대모사요? 네, 가끔씩. 혹시라도 준비하신 게 있다면 나중에라도. 이미 준비하셨나요, 혹시? 베테랑 오? 그 있잖아요. 예. 예, 거기 그 부분 조금 아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야, 태호야. 그게, 좀 그렇지 않냐, 태호야? 거기 기사님, 맷돌 손잡이 알아요?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 어이. 맷돌에 뭘 가려고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황당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저 태호 맞죠? 예. 태호야. 알겠어, 그러면. 야, 진짜 비싸긴 하네요, 확실히.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게 알겠습니다. 제가 피곤하면은 목소리가 이렇게 좀 갈라지고 깔아앉아서.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원래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번에도 그러셨는데. 오늘도 일이 좀 빡셌어갖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태사사님, 저번에는 특수청소업을 하시면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쵸? 오늘은 제가 이제 20살, 21살 때, 이제 20대 초반 때죠.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유명 흉가들, 또 3대 흉가 있잖아요. 어허. 거기를 싹 도른 적이 있어요. 그러고 갔다가 생긴 일, 그리고 그 무당 이모가 이번에 또 나오십니다. 오호,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번 이야기는 제가 20대 때, 이제 초반 때,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유명 흉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생긴 일이고, 무당 이모님도 같이 나오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항상 저희가 같이 놀던 친구가 5명이 있어요. 패밀리들 패거리가 있어요. 그때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고, 당구장도 가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랬던 친구들인데, 이제 저희 친구들이 있어요. 카톡방 친구들만 있는 친구 한 녀석이 우연히 유튜브에서 옛날에는 유명 유튜버들이 그 유명 흉가에 가는 영상을 좀 올리고 그랬던 게 한창 조금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올렸는데 우리도 한번 가보자. 재미있겠다. 무섭다고 안 간다고 빼는 놈들이 있으면은 완전 제명이다.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끼리랑. 네.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오기가 생겨서 전부 콜 오케이 가자. 무조건 가자. 빠지는 놈 있으면은 이거는 배신이다 이러면서 날짜를 잡고 가기로 했어요. 네. 첫 번째 흉가 간 곳이 우리가 흔히 아는 영덕 흉가. 그렇죠. 차 있는 친구 녀석이 하나 둘씩 다들 태워갖고 전부 모여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9시에서 10시 사이쯤 출발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타고 한 3시간 반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도착을 하고 이제 다들 입구에 모여서 5명이니까 이제 2명 팀, 3명 팀에서 이렇게 첫째 팀이 먼저 들어가고 이제 첫 번째 팀 나오고 두 번째 팀을 들어갔어요. 제가 두 번째 팀이었고 둘러보고 이게 생각보다 별일도 안 일어나고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무섭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 영덕 흉가는. 네.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전부 둘러봤어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팀 나오고 두 번째 팀 나오고 다음에는 이제 다 같이 들어가서 둘러봤는데 별일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없다, 시시하다, 흉가 별거 없네, 다들 이렇게 허세 떨고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그러고 나서 별일도 없고 볼 것도 없으니까 친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혼자가 또 바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놀자 가자라는 마인드로 어차피 다들 그때 성인이고 뭐 근처에 바다가 있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포리였나 어디 근처 해수욕장에 가서 이제 숙박집을 잡고 남정네들끼리 술도 먹고 노가리도 까고 그렇게 밤을 보내고 그렇게 잠에 들고 별일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돼서 다들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한 달도 안 돼서 흉가 영상 올렸던 친구가 이번에는 다른 영상을 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들 신나갖고 가자 뭐 영덕 흉가 별일 없었고 흉가 별거 아니구만 그러면서 다들 막 허세에 찌들어갖고 콜콜 막 가자 막 그러면서 또 그러더라고요. 뭐 저도 지기 싫어서 가자 무조건 가자 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친구들 일정을 잡고 대전에 있는 충일여고를 가게 됐어요. 예. 그때가 아마 밤 11시 넘어서 거의 12시 다 됐을 시간이었고 이게 충일여고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문 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길을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정문 쪽으로 갈 수가 없었고 저희는 학교 옆쪽으로 해서 산을 타고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 뒤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추정되는 가파른 길, 막 내리막길, 산길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서자마자 영덕 흉가보다 더 굉장히 오싹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일단 크기부터도 영덕 흉가보다 굉장히 압도적으로 컸었고 그때도 똑같이 2명, 3명 이렇게 팀 나눠서 들어갔고 각각 다른 층으로 가서 돌고 옥상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도 똑같은 팀에 있었어요. 그때 영덕 흉가 갔었던 멤버들 똑같이 2명, 3명 이렇게 해갖고 친구 한 녀석이 장난기가 정말 많은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도 그렇고 장난기가 굉장히 많은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또 장난질을 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끼리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학교 내부에 있는 막 그런 기물이라든지 유리 이런 거를 막 발로 차고 막 유리 깨고 욕도 해가면서 막 뭐 씨땡 뭐 귀신이 어딨어 귀신 있으면 나오라 그래 내가 막 두드러 패줄게 나와봐 이러면서 막 허세를 엄청 부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서. 예. 그래서 저도 거기서 약간 무서운 티 내거나 그러면은 약간 무시당할까봐 놀림당할까봐 그래서 저도 맞장구 치면서 그래 맞다 귀신이 어딨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나는 이쁜 누나가 좋다 이왕 나올 거면 이쁜 누나 귀신으로 좀 나와달라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그 친구랑. 뭐 하면 안 되는 장난을 쳤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막 유리도 막 발로 차고 깨지고 박살나고 의자 책상 이런 거 있으면은 발로 차서 밀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돌다가 화장실 쪽 들어갔는데 화장실 쪽은 진짜 음산하더라고요 다른 데 교실 같은 데보다. 그래서 화장실 쪽도 둘러보다가 무서워서 대충 둘러보고 그렇게 다른 데도 대충 한 30분 정도를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 전체를 도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2명 있는 팀 애들 만나고 다 같이 옥상에서 만나서 자기는 뭘 봤고 뭐 여기는 어땠고 뭐 여기는 책상이 뭐 어쨌고 뭐 낙서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구름 과자를 하나 둘씩 피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장난기 있는 친구 녀석이 야 옥상까지 왔는데 우리 단체로 소변이나 누구 내려가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오 그래 좋다 일렬로 서서 단체로 볼일 한번 보자 남자들끼리 딱 서서 운동장 쪽으로 시원하게 볼일 보고 장난기 많은 친구가 뭐 별거 없네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다 같이 1층으로 내려가요. 근데 우연하게 내려가다가 지하로 내려가는 데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뭐 네가 내려가니 내가 내려가니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한 녀석이 그럼 우리 가위가위보에서 지는 놈이 내려가자라고 해서 가위가위보를 해서 진 친구 한 명이 내려가게 돼요. 내려갈 때는 몰랐는데 지하 내려가서 그 입구 쪽에 막 쓰레기 뭐 스티로폼 뭐 방석 쿠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지하 쪽에 입구에. 그리고 가위바위보 친 녀석이 그쪽으로 발을 딱 디뎠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냥 쓰레기가 아니고 물 위에 떠있던 쓰레기더라고요. 지하에 물이 엄청 차 있어요. 근데 쓰레기가 이렇게 잔뜩 있으니까 그 물이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발이 훅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 물로. 그 친구가 그래서 놀래서 기겁을 하면서 막 으악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계단을 얘가 기겁을 하고 막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전부 그 친구 쪽으로 비추고 있던 후레쉬 있었는데 후레쉬가 뭐고 그냥 다들 놀래갖고 뭐 혼비박산해서 그냥 의리 같은 거 없어요. 나 혼자 살겠다고 다들 그냥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내려갔던 친구는 막 욕을 하면서 야이 땡땡 뭐 이러면서 잠깐만 일로 와보라고 빨리 와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도망가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다시 모였어요.
그 지하에 내려갔던 친구가 신발 한 짝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친구들이 그 친구한테 야, 너 신발 어디 갔냐? 어디다가 팔아먹었냐? 뭐 엿바꿔 먹었냐?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또. 근데 그 친구가 야, 나 신발 아까 거기 발 디딘데 거기 빠진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빨리 신발 찾으러 가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어쨌든 집에 가려면은 신발은 찾아서 가야 되니까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그 친구 신발을 찾으러 내려갔는데 그 친구가 발을 디뎠던 발이 빠졌던데 신발에 안만 찾아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 한 녀석이 나무 막대 같은 거를 어디서 구해와갖고 막 후적후적 해봤는데 안만 찾아도 없어요, 신발이. 그 입구 쪽에. 그 쓰레기가 꽤 많이 있어서 그 안쪽으로 떠내려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신발은 안만 찾아도 안 나오니까 일단 뭐 무섭기도 하고 뭐 신발은 찾아도 안 나오니까 그냥 일단 그렇게 돌아갔어요. 차 있는 대로. 근데 제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나가기 전에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냥 가자 그러고 나서 제가 지하 있는 데 쪽에다가 에라이 퇴하고 이렇게 침을 제가 뱉어버렸거든요. 아니, 예. 죄송해요. 그냥 제가 에이 퇴하고 침을 뱉어버렸어요. 제가 그쪽에다가. 예. 그리고 나서 다른 차에 가서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 가서 그 친구는 대충 삼선 슬리퍼 있잖아요. 예. 그거라도 사다가 그 친구한테 신기고 그렇게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다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저도 집으로 가서 이제 그날 이상하게 자려고 누웠는데 그 알 수 없는 약간의 두통 같은 게 막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도 두통이 좀 자주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아니면은 뭐 밤늦게까지 싸돌아다녀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이나 자자 하고 그렇게 잠에 들게 돼요. 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잠에서 스르륵 하고 깨게 돼요, 제가. 그리고 제가 항상 습관이 있어요. 자다가 깨면은 항상 시간을 보는 버릇이 있는데 그래서 그날도 똑같이 시간을 보려고 핸드폰을 보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가위에 눌린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가위는 그렇게 자주 눌리는 편은 아닌데 정말 가끔씩 몸이 피곤하거나 그럴 때 가위에 한 번씩 눌려요. 그렇게 가위에 눌려 있는데 이게 뭐 가위에 눌려도 눈이 떠지는 편이거든요, 저는. 다른 분들은 네.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눈을 떠서 이렇게 눈동자를 뭐 이래저래 뭐 아래 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천장이 이렇게 딱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빨리 가위를 풀려는 생각에 이제 목소리를 내보려고도 해보고 몸을 움직이려고도 해봤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위는 풀려고 하고 있고 시선은 천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천장에서 미이라 아니면 좀 좀비 뭐 같이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고 몸은 완전 삐쩍 말라서 몸에 수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긴 사람이 뭐 사실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예. 그래서 제 시야 밖에서부터 그렇게 생긴 게 천천히 이렇게 천장에서 붙어갖고 기어오더라고요. 천천히 기어 들어오다가 어느덧 제 시야 이제 정 가운데까지 그게 오게 됐어요. 근데 그 형색이 마치 거미가 벽을 타고 가는 것처럼 기어오더라고요. 천장을 이렇게 기어서. 그 정체 모를 물체도 시야가 천장 쪽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180도로 쓱 하면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얼굴이 제 쪽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얼굴이 눈동자가 굉장히 하였어요. 마치 죽은 생선 눈깔 아시나요? 어이구, 예, 알죠. 그런 눈을 하고 있더라고요. 눈이 하였어요. 얼굴은 전부 막 곰보처럼 떠 있고 입은 막 입술이 없고 잇몸 다 드러나 있고 그렇게 생겼었거든요. 저는 그거 보자마자 그냥 바로 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11시까지 그냥 완전히 딥슬립을 해버렸어요, 제가. 예. 기절하고.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게 가위였는지 꿈이었는지 사실은 잘 분간이 안 돼요. 가위인 것 같기도 하고 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도. 네네. 아무튼 일어난 상태로 멍한 상태로 앉아서 방을 싹 둘러봤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뭐 그리고 입이 대낮이고 해는 쨍쨍하게 떠 있으니까 뭐 딱히 무섭다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원래 일상대로 다시 지냈어요. 뭐 그 이후로는 그 형체를 다시 본다거나 뭐 가위를 눌렸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근데 그 일주일도 안 돼서 이번엔 장난기 많은 친구가 이게 흉가 가는 거에 재미가 들렸는지 흉가 끝판왕 건지암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친구가. 곤지암. 지금은 없죠. 예. 예, 지금은 없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가위 눌린 것도 있고 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직감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제가 나는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예. 그렇게 말했는데 친구 녀석들이 쫄았네. 네 꼬치 떼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니는 남자도 아니다 이러면서 막 도발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또 자존심이 엄청 강한 편인 걸 친구들이 알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저를 약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안 된다. 나 그날 일도 있어서 못 가고 대충 핑계를 댔는데 이렇게 다른 친구 놈이 눈치 없이 그러면 뭐 이날은 어때? 뭐 이날도 뭐 있는 거 아니지? 뭐 설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또 뭐 때문에 안 된다 핑계 대면 누가 봐도 무서워서 안 가려고 하는 게 티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날은 딱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친구 녀석들이 그냥 오케이 그럼 그날 가는 걸로 하고 그냥 바로 약속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날 가자고. 그래서 뭐 제 자존심도 있고 뭐 죽기야 하겠어 이런 마인드로 일단 가게 됩니다. 곤지암을. 그날도 다 똑같은 멤버예요. 5명. 그러고 나서 곤지암으로 출발을 하고 근데 제가 그날따라 몸도 굉장히 무겁다고 느끼고 몸도 찌뿌둥 하더라고요. 네.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게 돼요. 도착을 해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밑에 공장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입구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친구들이랑 같이 걸어서 이렇게 입구까지 가요. 근데 문이 잠겨 있어요. 예. 이게 문이 타이트하게 잠긴 게 아니고 조금 느슨하게 잠겨 있는 그런 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입구 문을 이렇게 싹 밀면 밑에 공간이 생겨요. 거기로 기어가서 하나둘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으로. 네. 예.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미 없어진 곳이니까 그냥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들어가는 입구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입구에서부터 안쪽까지 오르막길이에요. 양옆으로는 산이 있고 그래서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건물 있는 곳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게 돼요. 근데 곤지암은 아무래도 좀 흉흉한 소문이 많잖아요.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워낙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뭐 누가 죽었니, 뭐 어쨌니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친구들도 그곳은 좀 겁이 나고 무서웠나 봐요. 따로따로 들어가기가 겁난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전부 다 그랬고 그래서 그날은 5명이서 다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으로. 그래서 1층부터 해서 2층, 3층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오면서 뭐 문이 안 열리는 방도 있었고 각종 침구류, 뭐 옷가지,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3층까지 올라갔고 3층도 마찬가지로 후레쉬 이렇게 비춰가면서 방 하나하나 이렇게 방 안도 살펴보고 문 닫힌 방 있으면은 뭐 열어도 보고 뭐 그렇게 가고 있는데 끝방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가다가 문 닫힌 방이 있어서 열어보려고 하는데 그 방은 문이 잠겨 있는지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네. 근데 또 갑자기 장난기 많은 친구가 급발진을 해서 문을 막 발로 쾅쾅 차더라고요. 그 친구가.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들 겁먹어갖고 막 쫄아서 야야 하지 마라 그러다 뭔 일 생기겠다 이렇게 막 말리고 있는데 그 친구는 야 뭐 어때 여기가 지금 뭐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폐허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발로 계속 차갖고 문을 부셔서 열게 돼요 그곳을. 근데 그 안에 딱히 뭐 별게 없더라고요. 다른 방처럼 똑같이 그냥 뭐 침대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뭐 옷가지 이불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야 별거 없네 뭐 싱겁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별거 없으니까 그리고 중간쯤 조금 더 갔어요. 예를 들어서 복도 끝에서 끝이 100%라고 한다면 한 60-70%쯤 왔는데 이것저것 막 탐사도 하고 막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 지나온 쪽 뒤쪽에서 갑자기 문이 콱쾅 하고 이렇게 2번 소리 나면서 문이 닫히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그날은 바람이 엄청 불던 날도 아니고 바람이 아예 안 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설사 바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해도 바람이 안으로 정말 1도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람이 들어왔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문이 세게 닫힐 수가 없어요. 뭔가 사람 힘으로 풀스윙으로 이렇게 문을 닫은 것처럼 소리가 정말 크게 났었어요. 네. 그래서 문이 닫히자마자 다들 놀래가지고 그때처럼 막 혼비백산에서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걸음아 나 살려라 그냥 다들 도망가기 바빴어요. 뭐 친구고 뭐고 그런 거 없고 그냥 나 혼자만 살자 뭐 이렇게 다들 놀라가고 도망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입구까지 다들 이제 숨도 안 쉬고 미친 듯이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들어왔던 대로 이렇게 바닥으로 막 그냥 옷 더러워지고 뭐 신경 안 쓰고 막 기어갖고 들어왔던 대로 이렇게 나가갖고 그러고 나서 다들 얼른 차로 가갖고 차에 타서 다들 하는 말이 너네 그 소리 들었냐고. 다른 친구들도 나 들었다고 너도 들었냐고. 다 같이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누구 한 명만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다들 놀라가지고 야 이거 귀신 아니냐 뭐 그런 얘기부터 해서 한 친구는 부정이라는 아저씨 야 바람 때문에 그랬겠지 하면서 이렇게 막 둘러대기 바쁘고 뭐 아무튼 다들 놀래갖고 얼른 집에 가자 무서워서 여기는 안 되겠다 다른 데는 다 괜찮았는데 여기는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들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집으로.
근데 가는 도중에 운전을 하는 친구가 야, 나 어깨가 너무 무겁다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친구들은 운전하는 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고 장난치지 마 무슨 어깨가 무거워 너 지금 우리 겁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장난치지 마 쉬워하지 말고 운전에 집중이나 해라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친구들이. 네. 뭐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 편의점을 들려서 마실 것도 사고 뭐 구름 과자도 띄우고 그렇게 휴식 좀 하다가 다시 출발을 해요. 아무래도 제가 사는 곳이랑 거리가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가게 돼요. 이렇게 1시간 정도를 가다가 운전하는 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꼭 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차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친구들이 놀래서 뭐 하냐고 너 지금 졸아? 뭐 졸려?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운전하는 친구 아니 미안한데 좀 피곤했나 봐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조금 가다가 이 친구가 또 졸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졸다가 확 깼는데 차가 옆 차선으로 이렇게 조금 넘어가 있으니까 반 이상이 넘어가 있으니까 놀라서 자기 차선으로 다시 오려고 핸들을 좀 급하게 꺾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가 시속이 한 110km 그 정도 됐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속도가 고속에서 급 핸들 조향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회전을 하게 돼요. 이 스핀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차가 스핀을 해서 가드레일을 받고 사고가 나게 됐어요. 근데 차가 돌면서 제가 앞쪽을 봤는데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 차가 이렇게 딱 한 바퀴를 돌면서 앞에 쪽을 봤는데 웬 이상한 머리카락 같은 게 그 운전하는 친구 손목에 감겨 있는 걸 제가 똑똑히 봤거든요. 예. 그게 그 친구가 놀라서 꺾은 것도 있지만 머리카락 같은 게 그 친구 손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게 핸들을 돌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예. 그러고 나서 차가 충돌을 해요. 완전히 반파가 났었어요. 그때 진짜 누구 하나 크게 안 다친 게 이상할 정도로 사고가 네. 크게 났었거든요. 다들 놀라서 막 아파서 막 신음소리 내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문득 고속도로라는 게 생각이 나서 애들한테 야 빨리 다들 내리라고 지금 이 차는 어차피 박살이 나서 못 옮기니까 우리 몸이라도 빨리 갓길로 나가 있자 이러다가 2차 사고 나면 진짜 큰일 다 죽는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하고 갓길로 나가서 막 핸드폰 후레쉬 켜서 뒤에 오는 차한테 일단 우리가 사고 났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이렇게 막 신호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충일여고에서 그 신발 잃어버렸던 친구 있죠? 네. 그 친구가 야 나 핸드폰 없었어 차에 있나 봐 이러더니 1차선에 있는 차 쪽으로 막 고속도로인데 막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핸드폰은 나중에 찾고 어차피 레카 쉬러 가고 나서 그때 가서 찾으면 되니까 너 지금 차에 가면 큰일 난다고. 근데 이 친구가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핸드폰에 미친 사람처럼 나 핸드폰 찾아야 돼 내 핸드폰 이러더니 결국에는 차 있는 데를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 뭐에 홀린 거 마냥. 홀렸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이 미친놈아 빨리 오라고 뭐하냐고 너 죽고 싶냐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차에서 핸드폰을 찾아갖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핸드폰 찾고 있을 때 1차선에서 쭉 오는 차량이 못 보고 하마터면 저희 차를 박을 뻔했었거든요. 진짜 간발의 차로 비껴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험했고 그리고 그날 그렇게 사고 나서 레카 차량 와서 차량 실어 가고 저희는 구급차 타고 근처 병원에 가게 돼요. 네. 병원에 가서 뭐 기본적인 검사하고 어쨌든 사고가 나서 왔으니까 뭐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뭐 문제가 있는지 기본 검사를 해야 돼서 그렇게 검사를 하고 아침까지 그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일단 차는 박살이 났으니 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 갖고 온 그 사고 난 친구 그 부모님이 오셔서 저희 동네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다 같이 입원을 하게 돼요. 친구 5명이서. 예. 이렇게 한 3, 4일 정도로 입원하고 퇴원을 하게 돼요. 다 한날 한시에. 이렇게 퇴원을 하고 평범하게 다른 날처럼 똑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예전에 일하던 그 편의점 점주께서 이제 연락 와서 이번 주 주말에 나와서 잠깐 일 좀 땜빵 좀 해줄 수 있겠느냐. 네네. 기존에 있던 알바가 갑자기 빤스러 냈다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도망갔다고. 마침 뭐 그때 잠깐 일도 쉬고 있었고 용돈벌이도 할 겸 뭐 흔쾌히 뭐 알겠습니다. 뭐 저야 돈 벌고 좋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말에 나가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무당 이모님께서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 나왔던. 예, 그렇죠. 예. 예. 그때 당시 그 이모가 막걸리를 자주 사가셨어요. 아마 그 막걸리를 드시려고 사가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네. 뭐 상에 사용하시거나 뭐 어디 뭐 그런 데 사용하시려고 사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모님이 딱 오셔서 저를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최근에 뭐 했어? 너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왔어?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진짜 엄청 혼날 게 뻔해서
아니요, 저 뭐 한 것도 없고 어디 간 적도 없어요, 이모. 저 뭐 요즘에 그냥 친구들 만나서 뭐 겜방만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모가 이게 어디서 이모한테 거짓말을 쳐 이러면서 이렇게 정색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예. 지금 네 몸에 이상한 잡것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 얼른 사실대로 말 못해?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실대로 이모한테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러더니 이모님께서 야, 이 꼴통아, 지금 문학인 나도 그런 데를 함부로 안 가는데 네가 뭐라고 그런 데를 가서 이런 잡기들을 엄청 막 덕지덕지 붙여서 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 일이 일어나도 진작 일어났을 것인데 별일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마지막에 갔다 온 휴가 오는 길에 사고가 났었다. 그리고 이상한 머리카락 같은 걸 봤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다. 이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천하에 썩을 것들아, 웬만한 악기가 아니고서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를 가하지 못할 것인데 니네 거기 가서 잘못하거나 뭐 이상한 짓 안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많이 했지. 예. 침도 그렇게 뱉고. 말씀을 예. 하셔서 충일여고에서 뭐 소변도 보고 뭐 발로 뻥뻥 차고 다니고 막 그런 걸 다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예. 막 그렇게 침도 뱉고 담배도 피우고 다 얘기하니까 이모가 하시는 말씀이 너네가 그런 짓을 하니까 이 녀석들이 너한테 매달려서 죽일 듯이 막 저를 쳐다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아이고 이 진상아 이 화상아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네네. 그리고 나서 이모가 하시는 말씀이 무당인 나도 이렇게 지금 오한이 드는데 더 큰일 안 생기는 게 지금 그게 더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모님께서. 네. 그러고 나서 이따가 이모가 일 끝나고 이모 집으로 바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막걸리 사시고. 그리고 일 끝나자마자 이모님으로 바로 달려갑니다. 제가 이모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모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모님이 저한테, 이모님이 항상 차고 다니시는 염주라 그러나요? 그런 팔찌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선 이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이 많은 것들을 나 혼자서는 한 번에 떼내기는 힘드니까 그 이모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놨다. 아까 편의점 갔다 오고 나서. 그러니까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만 이걸 절대 네 몸에서 빼지 말아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나서 이모가 연락하면 이모 집으로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날 일과를 다 끝내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산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약간 옛날 집, 초가집이라 그래야 되나요? 마당이 크게 있고 그런 집에 제가 마당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예. 낮이었어요. 햇살은 정말 따뜻하고 약간 새소리가 나면서 정말 편안하고 약간 그런 좋은 느낌을 받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무섭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나서 그 주변을 뺑 둘러보고 있었어요. 뭐 둘러보고 있는 산 쪽에서 뭔가가 제 쪽으로 막 이렇게 다가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그쪽을 제가 응시를 하고 있는데 여자 귀신이었어요. 머리는 굉장히 산발을 하고 있었고 얼굴은 주름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목이 굉장히 두꺼웠고 사람이 목 밑으로는 상반신이 있잖아요. 그 목 밑에 사람 허벅지 있죠. 허벅지가 있고 그 맨 밑에는 엄청 큰 사람의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괴하다. 네, 엄청 기괴했어요. 얼굴은 막 주름 막 짜글짜글하고 막 그런 얼굴이었고, 그러면서 이게 콩콩콩 뛰어오는 게 아니라 오는데 이게 걷는다고도 표현을 못하는 게 손가락을 막 까딱까딱까딱 하면서 이게 약간 알죠? 거미처럼. 네. 그러면서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손가락을 막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까딱까딱 하면서. 그렇게 그 귀신은 마당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놀라갖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뭐 제 집은 아닌데 일단 무서우니까 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귀신이 밖에서 막 제 문 닫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니까 밖에서 쿵, 쿵, 쿵 하면서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근데 그 귀신은 팔이 없어요. 손은 있는데 그 손은 땅을 지지하고 걸어 다니는 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손으로 문을 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귀신이 그 문을 머리로 쿵쿵쿵 하고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우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그렇다고 무당도 아니고 제가 뭐 수호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서워서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마당 쪽에서 누가 엄청 큰 목소리로 이놈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네. 그 소리가 마치 약간 하늘이 갈라지고 막 무너질 것처럼 엄청 큰 소리가 들렸어요. 집안 전체가 울릴 정도로 마치 천둥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에 놀라 자빠져갖고 이제 어안이 벙벙하고 있는데 그 귀신이 무언가에게 하는 말이 너도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서워서 창가를 이렇게 살짝 보고 있는데 웬 조선시대 때나 볼 법한 그런 한복을 입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네. 얼굴은 굉장히 인자해 보이셨는데 그 귀신을 보고 화내는 얼굴은 엄청 살기가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정말 살벌했었거든요. 남자요? 예, 할아버지였어요. 예, 할아버지. 아무튼 그런 분이 계셨는데 조선시대 양반 같은 느낌.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놈 너 같은 잡것이 여길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지금. 내가 지금 너를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귀신도 그 할아버지의 무슨 힘 그런 거에 겁을 먹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찢겨 죽을 수도 있다고 느낀 건지 저한테 이번은 그냥 가지만 다음번에는 절대로 너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산 쪽으로 쪼르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자기가 왔던 대로. 그러다가 꿈에서 깼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모가 연락을 주실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가위도 안 눌렸고요. 예. 그리고 한 3일인가 그 정도 지나고 이모한테 연락이 와요. 그리고 나서 이모 댁으로 제가 가게 돼요. 이모 댁으로 갔는데 박수무당 한 분이랑 이모보다 그 조금 젊어 보이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모가 하시는 말씀이 이 백수무당 분은 이모가 하시는 큰 만신할머님의 제자라고 하셨고 이모보다 젊어 보이시는 그 아줌마가 모시는 신 또한 힘이 이모만큼은 아닌데 이모 못지않게 파워가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님께서. 오, 예. 네, 그래서 이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오늘 이모 집에서 자고 가라. 그래서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오늘 너 자고 간다고 말씀드리고 뭐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부모님한테 연락드리고 일일에서 뭐 좀 자고 가야 될 것 같다. 뭐 대충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 이렇게 둘러댔어요. 그래서 이모 댁에서 그 무당 아줌마랑 박수무당 아저씨랑 집에 있으면서 뭐 저녁도 먹고 그렇게 시간 이렇게 대충 때우다가 이모님 집에 그 방이 3개였는데 방 하나가 안 쓰시는 방이었어요. 그냥 창고처럼 이용하기도 하고 뭐 그런 방이었는데 그래서 밤이 돼서 제가 혼자 자게 돼요. 그 방에서. 제가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모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를 들어도 절대로 문 열지 말고 절대 반응도 하지 말고 절대 대꾸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예. 내가 너를 부를 일도 없고 그냥 내일 아침 되면 너 알아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모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무조건 알겠다고 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잠을 자려고 하니까 진짜 잠이 1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진짜 뜬 눈으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방문 밖에서 이모가 새벽이었을 거예요. 시간은 모르겠는데 이모가 밖에서 이제 됐다 나와도 된다. 옆에서 박수 아저씨도 이제 다 해결됐다 얼른 나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오. 근데 이모가 절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뭘 해도 절대 대꾸도 하지 말고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입 싹 닫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그러고 있었는데 이번엔 그 밖에 창문 쪽에서 누가 쾅쾅쾅 이러면서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예? 그때도 그냥 창문을 두들겼어요. 그 유리 창문을. 예? 그때도 죽은 사람처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숨소리도 안 나게 막 그러고 있었는데 창문 밖에서 누가 하는 말이 내가 다음에는 그냥 안 간다고 했지. 내가 오늘은 너를 그냥 두고 갈 순 없겠다. 그러더니 이 창문 당장 열어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 예. 그렇게 맨정신인데. 체감상 꿈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렇게 체감상 한 30분 정도를 밖에서 계속 나와라 막 이렇게 화도 내고 좋은 말로 저를 구슬리기도 하고 또 이모 목소리를 흉내도 내고 그런 식으로 계속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30분 정도 그렇게 저를 계속 구슬리다가 그 앞귀가 갑자기 막 이러면서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러더니 그때 꿈속에서 들었던 할아버지 목소리가 내 이놈 이 찢어 죽일 놈 이러면서 밖에서 엄청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별의별 동물 신음소리부터 해서 고통의 울부짖는 소리 막 우는 소리 이런 게 엄청 들리더라고요. 밖에서. 오, 예.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정적이 딱 흘러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예. 이 세상에 진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들리고 딱 느꼈죠. 아 이제 끝났나 보구나. 그러니까 지쳐서 몸에 힘도 풀리고 긴장도 풀리고 그러다가 스르르 하고 잠이 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나서 눈을 뜨니까 다음 날이더라고요. 이미 해는 떠 있고
바로 일어나갖고 이제 방문을 나갔는데 이제 거실에서 이모랑 아줌마랑 박수 아저씨랑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아침 식사를. 예. 그러더니 그 박수 아저씨가 조금 유쾌하신 분인데 일어났니? 와서 얼른 밥 먹어라, 밤새 힘들었을 텐데 이러면서 장난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다 같이 아침도 먹고 그러고 나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모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를 제가 본 그 귀신은 한 명의 혼이 아니라 여러 명의 귀신의 혼이 이렇게 다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막 합체처럼. 그래서 예. 그 영가가 이곳저곳에 있는 심약하고 약간 그런 영가들을 다 먹고 다녔대요. 그럴 수 있어요. 예. 하다못해 그 동물의 혼마저 다 먹고 다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징 대로. 그래서 이모가 저를 딱 봤을 때 딱 보고 나서 다른 분을 부르신 게 본인 혼자서 처리하기 힘들 것 같다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 두 분을 부르셨던 거고, 제가 재수없게도 그 악기를 흉가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상한 잡기 같은 게 저한테 조금 붙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악기를 만나기 전에.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갔던 곳에서 그 악기가 저한테 붙어있는 혼을 다 뜯어먹으려고 저를 계속 졸졸졸 따라다닌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모가 하시는 말, 너까지 큰일 날 뻔했다. 너까지 죽이고 네 혼도 먹으려고 그랬던 것 같다, 이 악기가.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모가. 저는 몰랐는데 그 밤에 제가 막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랬을 때 박수무당 아저씨는 밖에서 경을 읽는다 그러나요? 그렇죠. 그런 걸 계속 읽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수 아저씨는. 근데 저는 안에서 그런 게 하나도 안 들렸었거든요. 제 방이랑 밖에랑 경계에 쳐져 있는 것 마냥. 네. 그리고 이모님이나 아줌마는 거실에서 계속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박수 아저씨께서 경을 읽은 게 이제 박수무당 아저씨가 그 악기를 불러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악기가 오면 이모 말고 다른 아줌마는 그 악기를 못 도망가게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하셨고, 가장 힘이 센 이모는 이모님 신령이 그 악기에 붙어있는 혼들을 죄다 찢어놓고 마지막에 남은 악기의 혼은 이모님 신령님께서 그 갈기갈기 찢은 다음에 그냥 씹어 삼켜버렸대요. 밖에서 비명 소리가 그래서 들렸던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그리고 나서 이모가 하시는 말씀이 그 악귀는 지옥보다도 더 깊은 지옥으로 가서 평생 고통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고 이제 저는 이모한테 등짝 스매싱 야무지게 맞고 이거는 엄청 혼났죠. 그때 진짜 엄청 혼났어요. 그 뒤로는 제가 흉가 패가 솔직히 저도 아직까지도 20대이기 때문에 장난기도 많고 호기심도 많아서 가보고 싶다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아직도 하는데 네. 그 사건 이후로는 무서워서 발도 안 들여요. 웬만하면 흉가 패가 이런 데는. 거기 가서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다행인 건데, 그나마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 겪고 나면 못 가죠, 가고 싶어도. 그리고 나서 저는 절대로 그 근처도 안 가요. 진짜. 솔직히 지금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스토리가 있는 흉가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 그거를 알게 돼서 가볼까 말까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겨서. 정신 차리세요. 남자는 철이 안 든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쪽에 출연을 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고 하니까 갑자기 또 무서워져갖고 그런 생각이 싹 들어가더라고요. 가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절대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건데, 저는 조금 타는 것 같아요. 네,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태사자님이 지금 특수 청소를 하시는 것도 대단하세요. 그것도 하실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데, 지금 그 업을 하고 계신 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네네. 네, 절대 그런 데 또 가지 마시고 괜히. 그리고 그 무당 이모님이랑은 인연이네요. 이게 보니까. 예, 그 이모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인자하시고, 그때 말씀하신 것들은 진짜 참무당이신 그런 분이세요. 그 이모님도 네. 만신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쨌든 첫 번째 이야기에도 그 이모님은 등장을 해서 해결을 했고, 지금 두 번째 이야기, 네네. 오늘의 이야기에서도 해결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이야기에도 계속 그 이모님은 등장을 하시나요? 아니면 등장을 안 하시나요? 그 이모님은 스토리가 하나 더 있고요. 이제 제 친이모죠. 저 이모님도 지금 무당이시고,
만신을 모시고 계세요. 저희 이모님도. 어쩐지 그 태사자님이 그냥 볼 사람은 아니네. 예, 볼 이유가 있었네요. 네, 저희 큰 이모도 원래 그쪽으로 가실 뻔했는데 이 기독교 쪽으로 갈아타시면서 신앙이나 이제 믿음을 가지시게 되면서 조금 덜 타게 됐다 그래야 되나요? 기독교 종교에 대한 믿음이 강하셔서 결국에는 무당 쪽 길을 안 가시고 민간인으로서의 삶을 지금 살고 계세요. 그러면 또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태사자님도 오늘 너무너무 진짜 또 이야기 레전드 있게 또 잘 들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조금 떨렸네요, 저번에보다. 아니요, 날라가시던데요,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흉가는 갈 수 있어요. 뭐 재미삼아서 흉가는 갈 수 있다지만 가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또 이런 현상도 겪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간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그냥 조용히 보고 나오시길 또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고 오늘은 한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해외로 가기 위해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맞나요? 예, 오늘은 해외로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인진 모르겠지만 일단 비행기 티켓은 끊어져 있으니까 바로 네네.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머리카락이 없어서 슬픈 뚜껑이 형님. 뚜껑이 형님. 뚜껑이 형님을 이제 퇴사하시고 얼마 전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뚜껑이 형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뚜껑이 형님이 제가 이제 열심히 나가서 참여도 하고 또 형님 얘기를 몇 번 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 뚜껑이 형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몇 살 많은 형이 한 분 계시대요. 이분이 지금 현재 여행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형님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하는데 이 형님이 아는 동생들이라고 해서 데려온 동생들이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형님이 밥자리에서 이제 직접 당사자들한테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래전은 아니에요. 불과 6년 전에 네. 있었던 일이고 이 두 명, 남자 두 명인데 그 당시의 나이가 30대 초중반, 초반에서 중반 막 넘어가는 그 정도 나이였다고 하는데 이 둘이 되게 단짝 친구래요. 왜 그러냐면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찢어지고 대학교 같이 나오고 회사까지 같이 다닌 진짜 단짝 친구인데 회사를 다니다가 우리가 회사가 대기업이 있고 중견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뭐 욕을 좀 섞자면 조소기업이라고 진짜로 근로자의 등골을 빨아먹는 좀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둘이 같이 일을 했대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2년째 임금은 동결이고 업무량은 점점 많아지는데 불만이 되게 많이 쌓이더래요. 그래서 둘이 맥주 한잔 먹으면서 야, 곧 있으면은 우리 임금 협상할 시기인데 이때 만약에 임금을 좀 대폭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자.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젊음을 바칠 이유가 없다. 이제 둘이 합심을 하고 임금 협상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임금은 동결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임금을 동결시킬 수가 있냐 얘기를 하니까 안 깎은 걸 다행히 여겨라. 이렇게 거기 이사가 이 협상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미리 준비를 했대요. 사직서하고 그간 야근 같은 거 하고 돈 못 받은 자료들을 싹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대요. 나 그만둔다고. 그만두고 내가 여기 회사 신고한다고. 그리고 이 두 친구가 한 번에 그냥 그만둬버린 거예요. 오. 그랬더니 딱 그만둔다고 둘 다 사직서 던지고 저녁에 또 둘이서 밥 먹으면서 소주 한잔 먹고 있는데 그 이사가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그 일 크게 만들지 말고 퇴직금에다가 플러스 알파 좀 두둑하게 해주려니까 좋게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네. 뭐 일단은 입금을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돈을 좀 두둑하게 받은 김에 둘이서 여행 계획을 세웠대요. 그 전에도 휴가를 맞아서 둘이서 동남아도 여러 번 가고 했는데 둘 다 싱글이었고 이번에는 조금 멀리 가보자 해서 계획을 세운 게 유럽 배낭여행이었어요. 유럽 배낭여행 계획을 세우고
어차피 회사도 때리쳤으니까 시간은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대요. 유럽을 어떻게 여행을 가면 좋은가 했더니 뭐 어디 투어는 뭐 이런 패키지가 있고 어디는 이런 패키지가 있는데 이 두 친구는 성향이 비슷해요. 얽매이는 걸 싫어했대요. 그래가지고 야 배낭여행으로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배낭여행을 어떻게 가야 될지 둘이서 인터넷을 막 뒤졌더니 이런 또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여러 명이 모이는 카페 같은 곳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에. 있죠. 예. 거기서 정보들을 얻다가 번뜩이는 게 있었대요. 배낭여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좀 자유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나라로 들어갈지,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인천으로 돌아올지 비행기 티켓만 딱딱 예매를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차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유레일 패스까지만 딱 끊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쪽 유럽으로. 네. 그래서 인터넷이 요즘 핸드폰으로 잘 되잖아요. 와이파이 잡히는 데서. 그러면은 오늘 내가 이 근처에서 그냥 묵고 싶다. 그러면은 뭐 글로벌한 숙박 그런 어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근처 숙박업소 있네. 여기서 자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계획을 세웠대요. 일단 입국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입국을 하고 나오는 거는 영국 히드로에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기간은 1달 반 정도 시간을 잡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유레일 패스까지 다 완료를 해놓고 이제 암스테르담 들어가서 놀고 거기서는 기차 타고 못 나오니까 미리 예매해놓은 비행기를 타고 체코로 넘어왔대요. 그래서 체코, 헝가리 찍고 그 다음으로 들어간 국가가 이 국가였어요. 이 국가를 들어갔는데 나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지도 않고 이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올해 기준으로 국가 치안 지수가 한국보다 높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나라고 그런 나라여서 일단 들어갔고 해변가가 절경이 아주 기가 막힌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나라는 가본 적은 없는데 일단 그 나라의 수도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무르고 또 기차를 타서 밑에 해변가 쪽을 내려가서 되게 또 즐겁게 봤대요. 근데 여행이 어려울 게 없는 게 주된 시점으로 말씀드리는 친구를 똘비라고 하고 같이 있는 친구를 돌자라고 하면은 똘비는 영어를 잘 못한대요. 대신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던 의사소통엔 지장이 없대요. 바디랭귀지가 굉장히 유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돌자는 영어를 그래도 제법 했대요. 그러니까 이 둘이 콜라보가 이루어지니까 영어로 하다 안 되면 바로 바디랭귀지 그냥 때려버리니까 둘이서 이제 어려움 없이 쭉 일정을 소화를 하는데 이제 해변가 쪽까지 다 보고 다음 국가로 이제 넘어가려고 기차를 타고 이동을 시작을 했대요. 네. 그래서 쭉 가는데 유럽 여행을 갔다 와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중간중간 기차가 서요. 근데 물론 큰 역에도 쓰지만 진짜 간이역 같이 생긴 곳에도 기차가 간혹 서요. 그런데 간이역처럼 생긴 곳에 기차가 딱 섰는데 너무 마을이 이쁘더래요, 진짜.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삘이 꽂혔을 때 구경하려고 이런 일정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배낭여행이요. 캐리어도 없이 둘이 배낭 메고 갔으니까 내려버렸대요. 그냥 기차에서. 내려서 일단 한번 둘러보자. 그래서 역 밖으로 나갔는데 진짜 역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한 진짜 작은 간이역이었는데 나가가지고 마을을 쭉 걸어다니면서 봤대요. 진짜 너무 이뻤대요, 마을이. 그래서 야, 마을도 작은데 이런 절경이 또 옆에 있고 야, 이게 해외지 하면서 이게 오리지널 여행이지 하면서 둘이서 쭉 둘러보는데 시간이 이제 좀 애매하더래요. 다음 기차를 언제 지나가나는 어떻게 이 두 명이 알았냐면은 전광판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로 출력해서 붙여놨더래요, 벽에. 그래서 다음 시간은 아는데 잠깐만 이걸 탈까 어쩔까 하다가 야, 그러면은 근처 어디 카페나 식당 있으면 들어가서 일단 뭐라도 먹으면서 거기서 와이파이 잡아갖고 좀 보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자. 그래서 둘이 가가지고 카페 같은 게 하나 있었대요. 되게 작은. 네. 근데 이 마을은 여행객들이 다니는 마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생소하게 생기긴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와이파이가 다행히 잡혀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호텔이 딱 하나가 뜨더래요. 그 마을에.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잘 됐다. 여기서 그냥 자고 가자. 여기서 자고 충분히 사진 찍고 놀고 내일 아침 첫 차를 타든 아침 먹고 타든 가자. 그래가지고 그러자 해가지고 둘이 거기서 숙박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플 이용해서 바로 결제를 하고 숙박 예약을 하고
그때부터는 진짜 천천히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을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곳곳마다 사진도 찍고 둘이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많이 안 보이더래요, 이 마을에. 그러니까 주변에 조금 농사를 짓는 것 같은 그런 풍경도 있었는데 다 일하러 갔나. 그리고 단 한 명도 아시아인이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유럽 사람들의 삶이다. 야, 여행을 올라오면 이렇게 와야 된다 하면서 둘이서 쭉 와가지고 이렇게 관광을 하다가 이제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녁을. 그래가지고 밥 먹고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걸었대요. 막 걸으니까 식당이 하나 그냥 보여가지고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여자 종업원이 한 분 계셨는데 보통 손님이 들어오면 쳐다라도 보잖아요. 잠깐 곁눈질로 쳐다보고 하던 일 그냥 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앉았대요, 테이블에. 둘이 앉아가지고 기다렸대요. 근데 올 생각을 안 하더래요, 본인들한테 주문 받으러. 그래가지고 손을 들고 excuse me 한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되게 조금 짜증 섞인 눈빛으로 본인들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하더니 한참 있다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메뉴 달라고, 메뉴 플리즈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메뉴 달라고 그랬더니 손으로 되게 띠껍게 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래요. 그쪽을 봤더니 영어가 아니고 이 나라 글씨로 이 나라 말로 쭉 써져 있더래요. 그게 메뉴인가 봐요. 근데 영어가 아니니까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영어 좀 할 줄 아는 돌자가 막 물어본 거예요. 어떤 음식이 맛있고 물어보는데 못 알아듣겠다는 제스처를 취해버리더래요. 어깨를 들썩여버리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돌아서 가더래요. 다시. 그래가지고 다시 불러 세웠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손가락으로 찍었대요. 그냥 요거 손으로 이거 찍고 1, 요거 찍고 1 손가락으로. 그랬더니 고개 끄덕이면 가더래요. 그러더니 손님 하나도 없는데 한참 있으니까 접시 좀 들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되게 성의 없이 툭툭 던져주더래요. 그냥 접시도. 그래서 인차별이구나. 우리가 이걸 여기서 겪는구나. 그래가지고 둘이 일단 맛은 보는데 그렇게 맛이 없더래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준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네. 진짜 맛이 없더래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냥 일단 입에다 뭐 밀어 넣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일단 호텔로 가서 그냥 자자. 그래가지고 계산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손을 들었대요. 손을 들고 있는데 또 쳐다도 안 보더래요, 본인을. 약이 올라가지고 그 여자 종업원이 이렇게 걸어가길래 헤이 하고 불렀대요. 헤이 스탑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 종업원이 확 돌더니 뭐라고 말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화를 막 내더래요.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헤이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매너가 아니에요. 네. 원래. 다르게 얘기하면은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종업원한테 야 하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막 화를 내는데 이제 본인들도 짜증이 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궁시렁거리든가 말든가 그냥 카드를 빼서 테이블에 올려놨대요. 그냥. 그랬더니 뭐라고 화만 내고 카드 가리키면서 손으로 X자를 치더래요. 카드 결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얼마냐고. 근데 뭐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까 바디랭귀 섞어가면서 뭘 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그 나라 화폐로 이렇게 적더래요. 근데 이 둘이 갖고 있는 그 나라 화폐는 한국 돈으로 15,000원이 안 됐대요. 그래서 유로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 말도 안 통하고 유로를 본인들이 머릿속으로 계산해가지고 바꿔서 하려고 했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싸울 수도 없고 미치겠대요, 진짜. 근데 남성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래요. 좀 체격이 건장한 좀 젊은 남성 한 분이. 그러더니 영어를 하시더래요, 그분은. 그래서 도움을 좀 청했대요. 우리는 여행객인데 여기 와서 식사를 하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좀 기분이 나빠 보이시고 계산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운데 서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원래는 유로를 주면은 더 좋아하거든요, 그 나라가. 근데 눈탱이를 좀 치는 거죠. 그러니까 유로로 결제할 거면 뭐 환전료까지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훨씬 더 얹어서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졸지에 둘이 이게 본 식대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처음에 써준 것도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 8, 9만 원 돈을 냈대요. 그래가지고 유로로 그 정도 돈을 주고 기분이 진짜 나빠가지고 그냥 문 박차고 나와가지고 일단 가자고 호텔로. 그래서 아까 와이파이 그 식당에서 잡히니까 와이파이로 호텔까지 길은 찾아봐 놨었거든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현지에 도착해가지고 현지 유심을 사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쓸 수는 있는데 되게 느리고 안 터져요, 이게. 그렇죠. 해외니까. 그래가지고 둘이서 내린 결론은 그냥 식당 돌아다니면서 와이파이 잡아 쓰자 그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길은 대충 알아놓고 핸드폰으로 스크린샷 찍어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떠듬 막 걸어갔대요. 식당에서 나와가지고 한 15분 정도 걸었을까? 호텔이 하나 있긴 있더래요. 호텔이라고 간판도 영어로 써있고 영어로. 네. 그래서 야 좋다 가자. 그래서 호텔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제 호텔 1층 라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예약한 거 보여줬대요. 스크린샷 찍어놓은 거. 나 이렇게 아까 전에 이 사이트에서 예약한 사람이다 보여줬더니 본인들을 보더래요. 본인들을 보더니 영어로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호텔이 지금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손님을 못 받게 됐다. 죄송합니다. 나가주십시오. 환불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이미 그때는 시간이 좀 많이 늦었고 여기서 나가서 호텔 이거 하나밖에 안 떴는데 와 식당에서 인차별하더니 이제 호텔에서 하는구나. 동양인은 안 받아버리는구나 그냥.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막 묻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걸 일관해버리더래요. 그냥 거기 호텔 직원분도. 왜 나한테 묻냐? 우리 호텔은 지금 손님을 못 받는다. 이렇게 그냥 대답을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못 받는다는데. 그래가지고 둘이서 나갔대요. 다시 나가가지고 야 이거 멋됐다 진짜 우리. 어디 가서 자야 되냐 하면서 그 마을이 뭐 작다면 작고 걸어다니기에 크다면 큰 마을이었는데 무턱대고 그냥 걸었대요. 걷다가 만약에 못 찾으면 역으로 돌아가자. 역으로 돌아가서 역에서 한쪽에 자빠져 자다가 역무원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이제 자초지종을 조금 뭐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고 거기서라도 있자 하면서 둘이서 걸어 다니는데 남자 한 4명 정도 되는 무리가 뭉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지금 밤길이라 길도 좀 어두웠고 참 사람이 안 돌아다니더래요. 길거리에. 그래가지고 좀 무섭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해도. 그래서 일부러 길을 건너서 멀찌감치 둘이 걸어갔대요. 일부러 그쪽 눈도 안 마주치고 쭉 걸어가는데 그쪽 사람들이 본인을 보더니 그 중국인들한테 인사하는 인사도 좀 하고 그 특유의 제스처가 있어요. 동양인을 비하하는 눈을 양쪽으로 찍고 칭칭총하는 아이고. 그 특유의 제스처가 있는데 되게 약올리더래요. 본인들을. 예. 그래서 영어를 하더래요. 또 이 젊은 무리든. 어느 나라에서 왔냐?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막 2명은 눈 찢는 신용하면서 막 메롱메롱 하면서 약올리고 있고 근데 여기서 어차피 쪽수도 안 되고 시비가 털려봤자 본인들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둘이서 빠른 걸음으로 됐다고 고맙다고 땡큐 하면서 이제 막 걸어갔대. 뭘 물어볼 생각도 못하고 막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남성분이 한 분 걸어오는데 아까 식당에서 봤던 그분이시더래요. 보니까는 요 남자 4명하고 아는 사이 같더래요. 그래서 우리를 한번 도와주신 분이니까 만약에 얘네가 잡거나 하면 좀 얘기를 하자 이 생각을 가지고 쭉 걸어가는데 그분도 알아보더래요. 본인들을. 그래가지고 돌자가 영어를 좀 하니까 간략하게 좀 대화를 살짝 나누는데 뭐 돌자가 얘기해주기를 그 호텔이 조금 원래 시설이 좀 근다. 그거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 여기서 묵어야 되겠는데 여기 호텔 또 다른 거 없냐? 그랬더니 이따 내가 소개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따라서 갔대요. 네. 나머지 4명은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일단은 다행이다. 저 양반이 귀인이다 하면서 이 양반을 따라가지고 한 20분 정도 걸어갔대요. 상당히 마을 끝까지 걸어갔대요. 쭉 걸어갔더니 2층짜리 건물이 아니에요.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딱 봐도 진짜 낙후돼 있는 건물이 하나 있더래요. 여기가 호텔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인숙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가서 자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1층에 진짜로 라비같이 되어 있더래요. 주인장 하나 앉아있고.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요. 여기서 어찌됐건 밤이슬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국 돈으로 3만 원 정도 유로로 손에다 쥐어줬대요. 고맙다고. 그랬더니 잘 놀다 가라 하고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영어를 못 하시더래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돌자가 막 뛰어나가가지고 가고 있는 그 남자를 다시 불러 세운 거예요. 정말 미안한데 체크인까지만 좀 도와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다시 와서 체크인 도와줘가지고 체크인을 해서 2층으로 올라갔대요. 예.
방을 2층에 잡아줘서 방 키를 줬는데 키를 받아가지고 봤더니 203호더래요 키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2층으로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얼마나 여기가 오래됐으면 202호 202호는 아예 호수도 안 써 있더래요. 떨어져 나가갖고 어찌됐건 감사한 마음으로 자자. 야 어찌됐건 다행이다. 일단은 잠만 자자 잠만 해가지고 203호에다가 이제 키를 넣고 그런 키 있어요.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면은 뭐 세네 바퀴 돌리면 열리고 왼쪽으로 세네 바퀴 돌리면 잠기고 그런 키더래요 진짜. 키도 오래됐고 진짜. 아무튼 어떻게 열어가지고 들어가서 불을 딱 켰는데 방은 생각보다 그냥 멀끔하더래요. 야 괜찮다. 의외로 괜찮다. 방값은 좀 비싸게 줬대요. 10만 원 정도 줬대요 한국 돈으로. 네. 10만 원이 문제입니까? 20도 줄 수 있지 그 상황에.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눈탱이를 좀 맞은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야 시설 괜찮다. 여기서 자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배낭 내리고 옷 풀고 이제 한 명은 화장실 들어가고 한 명은 둘 다 담배를 폈는데 방에서 담배를 좀 피려고 이제 커튼을 치고 창문을 좀 열고 담배를 피려고 창문을 봤더니 그 나무로 된 창문이었대요. 나무로 내가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갖고 양쪽으로 여는 문 있잖아. 자개장처럼. 그런 이제 나무 문이어가지고 나무 문을 싹 열었는데 막혀 있더래요 창문이. 여기는 또 왜 창문을 막아놨대. 옆으로 밀어야 되나 옆으로 이렇게 밀어보는데 합판으로 돼 있었는데 막힌 게 되게 두껍더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옆으로 밀리지도 않고 그래서 치안 때문에 그런가? 혹시 도둑 들어올까봐? 2층이어서? 몰라 그냥 담배 펴. 그리고 막 폈대요 그냥. 막 담배를 피면서 이제 친구도 씻고 나오고 본인도 씻고 나오고 이제 그날 사진 찍은 거 보면서 얘기하고 하는데 문득 보니까 한 가지가 좀 특이한 게 있더래요. 뭐냐면 여기가 러브호텔 같지도 않고 하는데 일단은 소리가 하나 들리더래요. 소리가 쿵쿵쿵쿵 거리는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방음이 하나도 안 되는 느낌이 나더래요. 막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뭐 좀 진하게 사랑을 나누든 아니면 조금 뭐 약에 취했든 여기가 좀 그런 데인가 보다. 정상적인 호텔은 아닌가 보다 여기가. 야 그래도 시설은 좋다 야 하는데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상했던 게 한쪽 벽면에 인치로 따지면은 거의 한 90인치 100인치짜리 거울이 하나 딱 있더래요. 엄청 큰 거울이 벽면 한쪽을 차지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웠을 때 내 발끝 방향. 그래서 야 여기는 러브호텔 같은 건가 보다. 뭔 거울이 양 겁나게 큰 게 있다. 형 그렇게 하고 둘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시끄럽대요. 너무너무. 예. 그래가지고 야 돌자야 같이 내려가갖고 이거 카운터 가서 이건 말은 좀 하자. 왜 그랬냐면은 인터폰 같은 전화기도 없더래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나가자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예. 이게 워낙에 자물쇠가 오래된 자물쇠다 보니까 아이씨 뭐야 막 어떻게 해보는데 안 되니까 문을 막 뚫렸대요. 근데 여기가 2층이고 주변이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1층에 있는 그 카운터에 계신 분이 이 소리를 듣기도 좀 뭐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야 그냥 자자. 아침에 체크아웃 안 하면은 방을 치우든 우리를 내쫓든 올라오겠지. 일단 자자. 너무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일단 둘이서 누워서 자는데 일단은 이 호텔은 와이파이도 안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일단 자고 내일 생각하자 무조건. 그래서 둘이 쿨쿨 편히 잤대요. 편히 자는데 이게 시설이 어쩐가는 몰라도 불도 안 꺼지더래요. 이게 스위치를 내리면 불이 꺼졌는데 불도 안 꺼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잤대요. 푹 자고 잘 만큼 자고 일어나갖고 아유 잘 잤다 하고 둘이서 이제 대충 세수 좀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도 문이 안 열리더래요. 팍 뚫려 발로 차면서 뚫렸대요. 예. 여기 사람 있다고 문 좀 열으라 고장났다고. 근데 이게 누구 하나 콜백이 안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시간을 봤더니 그때 시간이 이제 아침 10시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차피 12시면 올라온다. 야 쉬던 거 마저 쉬자. 그래가지고 일단 쉬고는 있는데 깝깝하더래요. 거기 갇혀 있으니까. 참 시간이 더럽게 안 가는데 그래도 둘이 어떻게 막 얘기하고 놀다 보니까 12시 반 정도가 됐는데도 아무도 안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냐 일단은 다시 문을 두들겨보자. 그래서 나가가지고 막 문을 두들겼대요 다시.
본인들 갖고 온 짐에 있는 쇠로 된 물건까지 동원해가지고 문을 막 두들겼는데, 막 두들기는데 문은 막 쾅쾅쾅쾅 울리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더래요. 이제 덜컥덜컥 겁이 조금씩 나더래요, 그냥.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어디에 갇혔고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대요. 그냥 시설이 낙후돼가지고 고장이 났는데 우리가 있는 거를 얘네들이 신경을 안 쓰는구나. 이렇게만 그때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오후 4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쳐다도 안 보더래요. 아무도. 그리고 간간히 똑같이 두들기는 소리만 좀 들리더래요. 다른 방에서. 둘이서 뭔가 이거는 이제 느낌이 슬슬 쎄해지기 시작했대요. 예. 야, 이건 뭐냐? 야, 이거 우리 갇힌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 창문을 깨 부시고 나갈까 어쩔까 막 생각을 하는데 그랬다가 또 우리가 여기서 범법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둘이서 좀 지친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것도 힘들대요. 지쳐가지고 조용히 둘이 그냥 말없이 그냥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는데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근데 이게 영어는 아니고 그 나라 말 같은데 한 4-5명 정도 되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이게 뭔 소리지? 어디서 나는 소리지? 하고 이렇게 소리를 따라서 귀를 가까이 벽에다 대보니까 유리 건너편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유리를 거울이죠, 거울을 주먹으로 통통통 쳤는데 그 우리 통창을 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야 돌자야 일로 와봐. 돌자가 오더래요. 야 너 이거 쳐봐. 야 이거 유리가 이 막혀있는 유리가 아닌데? 둘이서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리 너머에서 거울 너머에서 소리가 이렇게 막 들리더래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야 이거 이상하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하고 있는데 둘이서 이제 그 유리 앞에서 막 귀를 대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영어가 잠깐 들리더래요. 영어가. 그건 돌자가 야 잠깐만 다시 영어는 얘기 안 하는데 야 방금 들린 거는 되게 프레시하다, 신선하다 이런 얘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잠깐 단어들이. 그래가지고 야 잠깐만 야 이거 좀 이상해.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야 그러면 지금 몇 시냐 하고 봤더니 이미 시간은 6시 정도까지 흘러간 상황이더라. 다시 야 이거는 나가야 될 것 같아. 여기선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가자. 근데 일단은 창문에 있는 합판을 때려 부시려고 했는데 주먹으로도 차보고 발로도 차봤는데 합판이 생각보다 되게 두껍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주먹으로 발로 막 차고 있으니까 문이 열리더래요. 뒤에 문이 딱 열리고 거기에 남자 한 3명이 딱 들어오는데 체격이 그 동양인이 아닌 진짜 서양인의 그 거대한 체격, 엄청 큰 그런 분 3분이 딱 들어와가지고 아무 말도 없이 손짓으로 위에서 아래로 손을 이렇게 내리더래요. 앉으라고. 딱 손가락 가리키면서 앉으라고. 그리고 문 다시 닫고 나가더래요. 이때 확신했대요. 우리가 와서는 안 될 곳에 지금 와 있구나를 그때 딱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이제 체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얘네가 들어와서 뭔 짓을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둘이 막 생각을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얘네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듯이 한국말을 얘네가 어떻게 알겠어. 야 우리가 둘이서 얘기하는 건 얘네는 모를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그래서 둘이서 막 대화를 했대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문에서 들어오는 작은 통로 거기랑 싱글 침대 사이즈랑 얼추 맞을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싱글 침대를 밀어 넣었을 때 걸리진 않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하자. 싱글 침대 하나를 저쪽에다 밀어 넣자. 그리고 싱글 침대 하나를 너랑 나랑 들어보자. 들어서 저 창문을 싱글 침대로 박아보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는 거다 하고 이거 하기 전에 미리 그거 내놨대요. 그 우리 해외여행 갈 때 쓰는 복대 있죠, 복대. 복대에다가 여권이랑
간단한 것만 몇 개 미리 챙겨놓고 일단은 배낭은 싹 벗어놓고 배낭을 가지고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침대 하나를 들어가지고 입구 쪽을 막은 거예요. 들어오는 문을 딱 막아놓고 본인들 침대 남은 거 하나로 어떻게든 찍어서 깨보려고 공성전화 할 때 통나무로 문을 찍듯이 모서리로 찍어보려고. 그러면은 남으니까 이게 부러지겠다 뚫리겠다 싶으니까. 왜냐면 그 방 안에 집기가 거의 없었대요. 뭘 들고 이렇게 때려볼 만한 집기가 없어서. 그래서 문을 딱 막았는데 문을 그렇게 행동을 딱 취하니까 두다다다닥 소리가 들리더래요. 몇 명 뛰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펑펑 하면서 문 열라고 치고 있고, 이 둘은 어떻게든 침대 하나 들어가지고 창문을 깨부시는데 합판이 진짜 생각보다 되게 두꺼운 나무로 돼 있는데 이게 죽을 힘을 다해서 때리니까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때려 부시고 둘이서 거기서 점프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점프해서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 둘이서 합의를 본 게 있었대요. 예. 지금 시간상 나가면은 밤이다. 우리가 여기 지리도 모른다. 혹시라도 너랑 나랑 둘이 뛰다가 어떠한 갈림길이나 우리가 찢어져야 될 상황이 오면 찢어졌다가 그때 종이에서 본 아침 첫 기차가 6시였대요. 네. 6시에 역에서 만나자. 와. 기차가 오면 기차는 타면 되니까 예. 우리가 찢어지거들랑 어떻게든 살아남자. 그래서 만약에 혼자 기차를 타게 되거들랑 신고를 해주자. 네. 어떻게든 다시 수도로 가서 대사관에 가서 신고를 하든 어떻게든 한 명을 찾아주자고 서로 약속을 한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차에서는 제일 앞칸에서 만나기로 했고, 혹시 모르니까 둘이서 이제 뛰어내렸는데 진짜 안쪽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근데 2층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막상 뛰어내려 보니까 충격이 상당했대요. 돌자가 충격을 좀 더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리 쪽에 아파했대요. 부러지고 이런 게 아니고 아파했대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팔 하나 딱 자기 어깨에다 메고 어떻게든 막 뛰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힘들게 생겼더래요. 그러니까는 돌자가 본인을 밀더니 각자 살자 둘 다 죽는다, 각자 살자 하면서 돌자는 골목 쪽으로 그냥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의리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란 걸 할 여력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이란 걸 할 틈도 없이 본인은 그냥 큰 길로 뛰었대요. 그냥. 근데 이미 이때가 땅거미가 많이 진 다음이었대요. 그리고 도로에 사람이 없대요. 사람 하나가 없고 열려있는 상가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유령도시 같더래요. 여기가 진짜로 사람이 사는 도시가 맞나 싶더래요. 거길 가는데. 그래갖고 일단은 돌자는 모르겠어. 저 친구는 저 친구대로 사는 거, 나는 나대로 사는 거고.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저 멀리서 중간중간 뒤를 돌아봤더니 네. 뛰어오는 게 보이더래요. 한 명이. 그래서 잡히면 죽는다 진짜. 그래가지고 연락에 뛰어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내가 어떻게 가고 있나도 모르겠고 솔직히 역으로 가는 길도 모르겠더래요. 그냥 본인이 처음에 호텔에 들어왔을 때 방향, 본인이 걸어왔던 그 방향 그냥 일단 뛴 거거든요. 막 뛰어서 가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한 7, 8명? 상당히 많은 무리의 사람이 살았다. 저기 가서 말은 안 통하더라도 나는 바디랭귀지 1급 자격증이 있으니까 어떻게 비벼보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막 그쪽으로 진짜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가는데 7, 8명 중에 한 3명은 얼굴을 알아보겠더래요. 자기를 여기에 데리고 와준 젊은 친구와 양쪽 눈을 찢으면서 그렇게 약 올렸던 2명. 이 3명의 얼굴은 딱 알아보겠더래요. 뛰는데. 순간적으로 이 얼굴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을 거리까지 뛰어갔는데 머릿속에 생각을 했대요. 저 사람들이 나를 저기에다가 소개를 시켜줬으니까 쟤네도 한패니까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얼굴이 딱 인식되자마자 생각 없대요. 몸이 그냥 90도 옆으로 팍 꺾더래요. 그냥 내 몸이 자동으로 90도 옆을 꺾어서 뛰기 시작하는데 걔네도 뛰기 시작하더래요. 막 뛰어가다가 그 옆으로 골목 같은 게 하나 있고 골목 끝에 담벼락이 되게 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뛰어서 그 담벼락 아래에 버려놓은 쓰레기 같은 걸 밟고 그 담벼락을 넘었대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근데 얘네가 다행히 내가 이쪽으로 온 걸 아나 모르나 모르겠지만 더 이상 뒤에서 발소리가 막 두다다닥 들리진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거기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골목이었는데
한쪽에 몸을 웅크리고 조용히 있었대요. 귀만 쫑긋 세우고. 반대로 반대쪽 골목 끝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난 죽는 거니까 근다고 나가기도 겁나고. 그래서 한참 그러고 있다가 어찌됐건 나가야 되니까 나가서 차라리 풀숲 같은 데로 숨자. 이 도심은 좀 벗어나자. 도심을 벗어나서 좀 쳐다보다 철길이 보이면 철길 따라 가다 보면 간이역은 보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주섬주섬 나가가지고 조용히 보는데 도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몰라도 차 한 대가 안 다니고 사람 하나가 안 다니더래요. 조용히 나가가지고 걸어가는데 어찌됐건 길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머릿속에서는 방향 감각이 틀어졌대요. 내가 있는 위치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쭉 가자. 그냥 한 방향으로만 쭉 가다 보면은 동서남북 어디가 됐건 이 마을의 끝이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진짜로 막 주변을 두리번 하면서 막 걸어가는데 상가가 몇 개가 불이 켜져 있는 섹터로 자기가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쪽만 잘 지나가면 될 것도 같고 여기는 사람이 좀 사는 데 같기도 하고 내가 아까 있었던 데가 우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마을 하나가 뭐 전체 범죄 집단도 아닐 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나이가 할머니까지는 아니고 할머니 가기 직전에 아주머니 분이 본인이 지나가는 걸 보더니 이렇게 손짓을 하더래요. 들어오라고. 갑자기 들어오라고 손짓을 막 하더래요. 근데 본인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순간에 이 마을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동양인한테 호의를 베푼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서. 근데 손짓을 해? 장난하네. 막 다시 뛰었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빽 지르시더래요.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는 그냥 앞으로 보이는 그 길 끝으로 미친 듯이 뛰었대요. 그냥 막 뛰는데 머릿속으로 돌자는 생각도 안 났대요. 그냥 막 뛰어가지고 진짜 우여곡절 끝에 마을 끝자락까지 왔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건물들이 끝나고 터 벌판이 시작이 되더래요. 그래서 옆에 농수로 물 흐르는 그쪽에 들어가지고 쭈글 앉아 있었대요. 쭈글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계속 보는데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시간밖에 못 봐요. 시간만 계속 봤대요. 여기서 조용히 있자. 조용히 일단 있어보자. 새벽 2시, 새벽 3시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더래요. 자, 지금부터는 다음 플랜을 시작을 하자. 철길을 찾자. 그래가지고 조용히 나가서 이제 풀밭 쪽이라 빛이 없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마을 쪽은 빛이 있으니까 마을 쪽을 보면서 옆쪽으로 쭉 이동을 해봤대요. 풀밭으로. 근데 이게 풀밭으로 이동을 한다는 게 되게 생각보다 힘들대. 푹푹 빠지고. 근데 마을로 들어갈 자신은 없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철길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철길 따라서 보니까는 간이역, 본인들이 내렸던 역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걸어갔대요. 천천히 철길 옆으로 몸을 숙이고 쭉 가가지고 그 간이역에 도착은 했는데 그때 시간이 거의 5시였대요. 1시간만 더 버티면 됐대요. 근데 이 간이역엔 몸을 숨길 곳이 없더래요. 본인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다시 걸어서 한 1분 이상은 나가야 몸을 숨길 만한 곳이 그나마 나오는데 그러다가 눈에 우연히 들어온 게 화장실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을 보통 밤에는 잠궈놓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작은 마을이니까 관리를 안 하려나 하고 화장실 문을 여는데 하고 그냥 열리는 문인데 아예 잠금 장치가 없는 문이었대요. 그냥. 그래서 끼익 열고 봤더니 대변을 볼 수 있는 칸이 2칸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칸 하나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있었대요. 그냥 가만히. 지금부터 1시간만 버티자. 1시간만 버티다가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은 나가자. 나가서 어디 가는 건 상관없어. 일단 타자. 그러면 여기서 나갈 수는 있다. 돌자야, 제발 와라, 돌자야. 그리고 거기 숨죽이고 있었대요. 진짜로. 숨도 자기 숨소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대요. 거기서 가만히 기다려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10분도 안 남았어요. 이제 기차가 올 거예요. 본인이 본 게 맞다면 6시에 첫 기차가 오니까 올 거예요, 기차가. 근데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소리가 들리더래요. 아주 미세하게 발 비비는 소리가 나고 옆 칸에서 몸이 얼더래요. 이거 뭐지? 나를 갖고 노는 건가? 뛰어나가야 되나? 하면서 거기서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다가
기차 오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에이씨 몰라 하고 문을 빵 박차고 나가는데 옆에도 문을 빵 박차고 나오더래요. 돌자가 거기 숨어 있었대요. 돌자가. 다행이다. 와. 돌자도 눈이 진짜 땡그레져가지고 일단 둘이서 말할 그건 없었대요. 근데 눈물나게 반가웠대요. 진짜. 네.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웠대요. 돌자가. 그래가지고 둘이 기차가 들어오는데 보통 역 플랫폼 멀리 서 있다가 기차가 쓰면은 가서 편하게 타잖아요. 예. 둘이 혹시라도 기차가 이 역 그냥 지나갈까봐 막 손을 흔들고 막 스탑 하면서 막 별 지랄을 다 했대요. 진짜로. 그랬더니 원래 쓰는 기차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기차가 쓰더래요. 그래서 둘이 기차에 올라타고 기차가 출발하고 둘이서 막 얘기를 했대요. 예. 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돌자도 본인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둘이 플랜을 비슷하게 짰었으니까. 돌자가 본인보다 역에 먼저 왔었고 역에 와보니 숨을 데가 없으니까 돌자도 거기 숨어 있던 건데 막 돌자가 얘기하더래요. 너 때문에 내가 뒤지는 줄 알았다고. 사람 하나 들어오는데 진짜 나 심장 쫄려서 죽는 줄 알았다고. 너였냐고 하면서 둘이서 이제 그때서야 웃음꽃을 피운 거예요. 그리고 팀이고 뭐고 다 없어졌잖아요. 그나마 복대에는 여권이 있었고 유렐패스 티켓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로화 카드 이런 건 있었으니까 예. 오시아 현지에서 약간 조달을 하면 되는데 있기가 싫더래요. 해외. 우리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가고 싶더래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둘이서 비행기 티켓팅을 이제 카페에 가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돌자가 화가 많이 났더래요. 그래가지고 현지 경찰한테 이거를 얘기를 꼭 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설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둘이서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던 곳은 그래도 조금 관광지였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인 한 분이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고 믿기진 않겠지만 겪었고 이건 어찌됐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뭐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긴 한데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거기에서 지내신 교포분이셨대요. 예. 그런 일이 많다는 게 아니고 솔직히 나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이 나라 애들한테 신고한다고 달라지진 않을 거니까 그냥 빨리 집이나 가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얘기하고 본인도 돌자를 어르고 달래서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했어요. 둘이. 와,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살아서 귀국을 했는데 네. 그분들 얘기는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네. 저도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아니 그 유리에서 도대체 뭘 보고 있었을까? 근데 이거를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네. 그래서 그래도 이런 거를 조금 물어보면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양반이 그 어둠의 세계에서 꼬봉짓을 했던 예. 그 형님한테 네. 얘기는 해봤어요. 그냥 형님 이런 일이 있다는데 형님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그 형님도 나야 모르지. 왜냐면 본인 전공은 그 나라가 아니니까 나는 모르지. 야 근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아는 사람에 있는 뭘 다 빼가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유리, 그러니까는 우리 수사받을 때 쓰는 그런 유리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그 얘기는 해주더라고. 안에서 불이 안 꺼지게 하는 이유가 안에서 불이 꺼져버리면은 요 바깥쪽이 보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마 불을 못 끄게 한 거이지 않을까 싶고 네. 그렇게 보고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으면은 얘네를 상품화해서 사람한테 파는 거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있는 거를 다 빼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진짜로 애완동물처럼 파는 거지 않을까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인간 경매 막 이런 그래서 거? 그런 비슷한 류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뭐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이분도. 예. 그쪽 나라는 전공이 아니니까. 그래서 형님 그럼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정부한테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조사를 해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이 형님이 또 해답을 주신 게 뭐냐면 야, 너 뉴스 보면은 한국 사람들 누구 실종됐다는 뉴스 나오지? 너 저기 어디 제가 그 나라 사람들을 뭐 비하는 거 아닙니다만 제3국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실종됐다고 뉴스 나오는 거 봤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분들 실종됐다는 뉴스 못 봤죠. 그랬더니 야, 그 나라에서 동양인은 그런 취급을 받을 건데 이거 신고한다고 한들 뭐 한다고 한들
사람으로 생각 안 하는데 얘네가 움직일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 옆집에 사는 우리 철수 형님이 사라지면은 심각해도 제3국에서 온 외국인 분이 갑자기 사라지면은 그냥 그런가 하잖아요, 우리 다.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외국 나갔을 때 우리의 처지가 저렇구나. 그리고 치안이 진짜 좋다고 하는 나라를 가더라도 재수 없게 얽히면은 저런 일을 겪을 수가 있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저도 안 믿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야. 저도 유럽 쪽을 상당히 많이 갔었거든요. 네. 물론 저도 썸뻑한 경험을 했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진짜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얘기였어요. 아니, 숨을 못 쉬겠어요. 같이 뛴 것 같고요. 같이 숨어 있었던 것 같고. 미치겠네. 막 심장 쫄려가지고 이거. 와, 역대급이다, 이거. 도망치는 것도 이거 숨차네. 같이 숨차요. 이야기 자체가. 감사합니다. 야, 오늘 동네 꼬마님 진짜 어질어질하게 또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요. 이게 사실 해외라는 게 좋은 일들이 많은 그런 추억으로 남겨질 수도 있는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정말 또 가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조심하고 또 더 알아보고 해외여행을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부터 조심해야 돼요. 나쁜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나 전 세계 각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알아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죠. 해외에 갔는데 이런 일까지 겪어버리면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